메디시티 대구 프로젝트가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많았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10%가량만이 호스피스 같은 완화 의료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달서구 수목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구미시가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 팽창에 걸맞게 시내버스 운행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의료 관광 도시를 표방하면서 메디시티 대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검진보다 치료를 받기 위해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피부과입니다. 외국 병원에 온 듯한 착각을 들게 할 만큼 외국인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병원에만 42개 나라에서 2,000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건강검진 위주에서 진짜 실수요의 성형 쪽 치료나 피부 미용 쪽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숫자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 다양한 국가에서 많이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25,280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방이 94%, 성형외과가 93.5% 증가해 수술을 포함해 치료 목적으로 대구를 찾는 외국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그만큼 대구의 의료기술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 성형외과에는 아주 특별한 환자들이 찾았습니다. 베트남 국영방송에서 기획한 메디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베트남 환자 3명이 성형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đương nhiên là em sẽ rất là buồn khi mà trên mặt mình có một vết sẹo nào đấy. Nói chung là có một chút gì đó rất là tự ti về bản thân mình. Em cảm thấy rất là vui ạ, bởi vì nếu mà sau ca phẫu thuật này thì em sẽ trở nên xinh đẹp hơn. 베트남 방송국 측의 요청을 받은 이 병원은 선천성 기형으로 절망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꺼이 프로그램에 동참했습니다. 전국에 4개 병원에서 11명을 하게 됐는데 저희 병원이 3명, 의료 관광의 그런 분야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서도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대구 의료진으로 구성된 병원이 운영되는 등 메디시티 대구 프로젝트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불안과 통증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말기 암 환자의 10% 정도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병원에 떠맡길 게 아니라 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나 뭐 하여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이렇게 땡겨 오셔가지고. 이런 장점에도 호스피스 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구에 97개, 경북에 53개, 모두 합쳐서 150병상이 전부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10%에서 12%만이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검사나 처치가 많지 않은 데다 호스피스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환자는 환자대로 일반 병실에서 각종 고가의 검진과 항암제로 오히려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케어한다는 그런 것은 보험에 전혀 거의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돌봅니까? 유럽은 호스피스 병동 운영 비용 모두를 국가가 지원하고 미국도 가정에서 호스피스 병동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전체의 호스피스 병상은 900개가 되지 않고 2020년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말기 암 환자의 20%에 불과한 1,500병상뿐이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공무상 해외여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안전행정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국 2만 9천여 명의 공무원이 공무로 해외를 다녀오는 등 최근 3년 동안 7만 6,900여 명이 공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2년 전체 공무원의 13%가 넘는 3,100여 명이 다녀왔는데 지난해는 더 늘어서 해외여행자가 4,59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 대구지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환 미술관을 일종미술관으로 등록하려면 기존의 작품 구입비 100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부실 행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술관 건립 예산이 당초 200억 원에서 갑자기 지난해 297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명확한 근거가 예산 계획서에 없다며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점을 찾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저자세를 보이는 피감 기관들의 구태는 거센 비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온 환경오염 대책을 수년째 외면하던 봉화 영풍 석포재련소. 지난 23일 국감장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것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국감장의 모습에 주민들은 기가 막히고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산이 다 녹아내려도 핑계 저 핑계만 대고 그다음에 그 농산물이 저게 가둔 수치가 높아가지고 폐기 처분을 해도 누구 하나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요. 수자원 공사도 마찬가지. 성덕댐 누수를 두고 국감 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댐질식 처방에만 몰두하다가 콘크리트 특성상 건조 수축이라든지 이음새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물비침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감장에 나온 수자원공사 수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공사를 잘못했다는 거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 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련소 환경오염과 성덕댐 누수 등 지역의 현안들이 국감장을 통해 해결점을 찾긴 했지만 피감기관들의 이중적 태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도 지역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무마하기에 급급해왔습니다. 그러다 국정감사와 같이 중앙 권력이 나서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시인하고 수습하려는 구태연한 모습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상시 감시 체계만이 이런 구태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서로 연결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그 지적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그 지방의회가 체크해 나가면서 국회에서 그걸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이제 상시적인 국감을 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상시 국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힘을 키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달서구 대구 수목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대구 서남권 개발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을 지나는 왕복 4차로 구간을 차들이 시원스레 달립니다. 대구 수목원에서 출발해 터널을 몇 차례 통과하자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금세 나타납니다. 공사비 3,679억 원을 들여 착공 4년 5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달서구 대곡동 4차 순환도로에 이르는 13km 구간입니다. 산악지형을 지나는 곳이라 9개의 다리와 6개의 터널 등의 구조물이 전체 노선의 60%를 차지합니다. 산악지역으로서 교량, 터널이 한 60% 차지하는 아주 난공사입니다. 그러나
그 4년 5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개통하게 됨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으로 달성군 산업단지에서 달서구 대곡동 수목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에서 10분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도로비가 없어지고요. 시간이 뭐 한 3, 40분, 50분 걸리는 게 10분대로 줄어드니까 굉장히 좋겠죠. 지금은 좀 둥 떨어졌는 느낌이 들다가 지금은 칠곡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 또 물류 수송비가 줄면서 달성군 산업단지가 활성화돼 대구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성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대동맥이 뚫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는 서부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사람이 오고 가고 물류가 오고 가면은. 한편 이번 개통으로 대구 상하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는 신호등 조정과 고가차로 건설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에 영구적으로 저장될 방패물의 처분 수수료는 크게 오른 반면 경주에 지원되는 수수료는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방패장에 반입되는 방패물 처분 수수료는 지난 2009년 200리터 드럼당 455만 원에서 지금은 1,193만 원으로 5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치지역 발전을 위해 경주에 지원되는 수수료는 방패장 주민투표가 실시된 2005년에 책정된 드럼당 63만 원 그대로입니다. 30분이 넘는 배차 간격에 들쭉날쭉한 배차 시간. 구미 시내버스의 현실인데요. 불만이 쏟아지자 구미시가 시내버스 운행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원도심지인 구미역 앞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BIS, 즉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마련해 시내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늦을 때도 있고 그냥 안 늦을 때도 있고 또 바로 가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환승해서 타고 이런. 가까운 거리인데 버스 때문에 1시간 반씩 걸리고 그래서 많이 불편해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인구는 늘어나고 개발 면적도 늘어나는데 운행하는 시내버스 대수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도시의 버스 준공영제와 달리 하나밖에 없는 차고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버스 회사의 영업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불편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적은 운행 횟수와 불규칙한 배차 간격이 각각 39%와 21%로 가장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구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0년 만에 모든 버스 운영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복 노선을 줄이고 운행 대수는 늘리는 한편 간선, 지선 체계를 구축하고 회차지를 신설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권역별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 개편안을 아주 마련할. 구미시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한 뒤 개학 시즌에 맞춰 내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1년 끝난 1차 저상버스 증진 계획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에서 끝났고 오는 2016년까지 진행되는 2차 증진 계획도 계획 대비 실적이 점점 떨어져 목표치 41.5% 달성은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계획 때 보급된 저상버스는 연한이 끝날 시기가 가까워져 버스를 바꾸거나 폐차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도 내 시군과 합동으로 밀렵 취약기인 겨울철을 맞아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넉 달 동안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수렵 도구를 수거하고
먹이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인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경상북도 수출기업협의회가 오늘 구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역 중소기업 250여 곳이 회원으로 가입한 수출기업협의회는 해외 무역사절단과 전시박람회 등 해외시장 개척 사업과 전문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수출 관련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대구 문학관과 향촌문화관이 오는 30일 문을 엽니다. 대구시는 80억 원을 들여 중구 향촌동 옛 상업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구 문학관과 향촌문화관을 건립했습니다. 3층과 4층에는 대구 문학을 재조명하는 대구 문학관이 들어서고 1층과 2층에는 1950년대 향촌동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향촌문화관을 조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